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면책과 복권. 개인 파산 면책 절차는 개인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 번호도 틀리죠. 하단, 하면. 이론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절차상 동시에 진행한 것이지, 이론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 17장까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상계만 아직 강의를 안 하고 16장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책을 쭉 읽든지, 이 교과서라는 게 그렇죠. 제가 실무상 파산관제 사건을 3200건을 했지만 그 중에 지금 교과서를 읽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거나 이론적인 거는 그냥 읽기 급급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머릿속에만 맴돌지 이게 실질적으로 케이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데 그 3200건 중에 실무상 직접 해보거나 늘상 논의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지식이 체화되고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케이스와 관련해서 또 사례를 만들어서 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제 17장 파산 절차까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구독자, 일반인들은 별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 절차의 주도권은 법원하고 관제인이 행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채무자는 조사의 객체에 불과하죠. 지위가. 그 다음에 청산 절차에 협력할 의무만 있고, 아니면 뭐 그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죠. 면책하고는 또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18장 이 면책과 복권이 일반 구독자들은 가장,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1번부터 10번까지 분설하고, 주로 어떤 유튜브 강의가 뭐습니까? 주로 실제 채무자들이 그 사건을 지금 한 6, 700개 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거죠. 거기에는 무슨 청산 절차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관제인이 조사하고 어떤 거에 불허가 사유가 되고 어떤 재산을 환가하는지 그런 거 위주로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면책이 되는지 재량 면책인지 면책 불허가가 되는지. 그래서 18장 면책과 복권이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선 가장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앞에 거는 몰라도 뭐 관제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청산이 어떻고 뭐 부인 소송 어떻고, 채무자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관련이 없어요. 뭐 수계가 어떻고. 그렇죠? 그렇지만 가장 관심 있는 면책과 복권은 이제부터 이제 일반 구독자의 영역이죠. 제가 한번 차분하게 볼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면책 절차의 의의. 채무자가 개인, 자연인인 경우에는 파산 절차가 종결 또는 폐지되더라도 인격이 소멸되지 않고 이후 경제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면책 절차에 의해 채무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면책 절차는 파산 절차와 다른 별개의 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죠. 과거 면책제도의 근거에 대해서는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이 채권자의 권리 실현에 있다는 것 전제로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협력한 채무자에 대한 특혜라는 사고에 중점을 둔 특전설과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고에 중점을 둔 갱생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면책 불허가 사유나 재량 면책의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지만 현재 이 통설은 갱생설입니다. 면책 신청 주체 및 면책 신청 기간. 면책 신청의 주체. 구파산법 339조 제1항 전문은 파산 절차는 파산 절차 해제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산자란 자연을 의미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법인 해산의 사유죠. 파산 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에 의해 통상 당해법인을 소멸하기 때문에 법인은 면책 신청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연인이 파산해서만 면책제도가 있는 거죠. 구파산법에서도 면책 신청은 자연인이 파산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이를 명문화하여 개인인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 556조 제1항입니다. 자, 그럼 면책 신청 기간은 언제냐? 파산 신청을 한 개인인 채무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56조 제1항. 구파산법은 파산자는 파산 절차 해제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었고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폐지 결정이 있는 때는 그 결정 확정으로라도 1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구파산법은 면책 신청권자를 파산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를 파산 선고일로부터 파산 절차 해지 시까지로 하였고 동시 폐지의 경우는 당해 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파산법 규정에 대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의 개시를 구할 뿐 아니라 면책 허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고 파산 선고에 비로소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하던 것은 번거롭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라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산 신청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파산 신청일을 면책 신청의 시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한 때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하나의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에 대해서는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 해석 등에 비춰보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만 하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주의와 능력을 다하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신청 추환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허가 신청서에 통상의 기재 사항 외에 당해 책임 없는 사유 및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을 기재해야 됩니다. 한편 채무자가 이미 동의파산 폐지 신청을 한 때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파산 신청의 목적이 면책이 전제가 되는 파산 청산을 회피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면책 신청을 한 때는 동의파산 폐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면책 신청을 이제 취하를 해야 되겠죠. 면책 신청 간주.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 의사, 면책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파산법에는 없는 규정이 채무자회생법에 새로 도입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즉 파산 절차의 개시 자체가 아니라 면책일 허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므로 채무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합치되도록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때는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의 일체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중에는 면책 허가를 받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 있는 것이 명백하여 면책 허가 신청을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자에 대해서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면책 신청이 간주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산 선고 신청서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 면책 허가의 재판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의사 표시를 한 때라도 면책 신청 간주 효과가 생기지 않을 뿐이고 면책 신청권이 포기로 간주된 것은 아니므로 그 후 법정의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파산 선고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파산 절차와 면책 신청 절차를 일체화시킨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56조 3항에 의해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지 30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면책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채권자 목록으로 봅니다. 구파산법은 채무자는 파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된 파산 채권자와 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파산 채권자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무상으로도 채권자 일람표의 4번을 채권자 명부로서 면책 신청에서 첨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해상법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부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을 면책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채권자 목록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채무자가 채권자 명부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허위 채권자 명부를 제출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고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이 되므로 파산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채권자 목록과 면책 허가까지 목적으로 하여 제출된 채권자 목록은 그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동시에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 뒤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 명부를 면책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채권자목으로 간주되지 않고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 명부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한편 채무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외에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나 결련 파산의 경우에도 면책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면책받기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이 정한 기간 내에 면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하나여 면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책 절차 중에 강제 집행이 가부. 구파산법 하에서는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효력이 실효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 종료 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러한 강제 집행 허용은 채무자의 경제 생활이 재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은 557조를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생활의 재생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이든 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과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한 경우이든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 또는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채권에 의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 선고 전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그러므로 파산 채무자에 대한 파산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에 의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도 이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만일 집행법원이 면책 절차 중의 집행 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 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는 이미 한 집행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후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면책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면책 신청에 의해 생긴 강제 집행 등 중지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파산 채권자는 그 절차를 속행해야 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 확정 사실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동사실의 확정 증명서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되겠죠. 반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는 면책 신청을 위해 중지된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을 잃겠죠. 557조 제2항. 그리고 채무자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파산 채권에 의해 새로운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강제 집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 이의소로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계속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면책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고 개별급 집행 금지 등 효력이 실효된 뒤에는 새로 개별 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되지만,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절차는 일단 실효되고 채권자로서는 새로 강제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행해진 절차를 일률적으로 실효시킨 이유는 비면책 채권의 해당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소송 절차에서 확정돼야 될 성질일 것이고, 강제 집행 절차에서 그 권리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이 역으로 비면책 채권인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지를 해제하여 절차를 속행시키게 되면 면책된 파산 채권에 대한 것도 채무자 측에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생기게 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현저하게 가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검사, 파산권자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채권자는 558조 이 규정에 의한 신문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책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는 564조 2장 각호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그 부분 한 부를 함께 제출하며 법원의 신청서 부분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법원은 560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는 채무자 및 이의신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563조. 그러므로 법원은 최소한 이의신청인과 채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이 면책 허가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면책 허가 결정 절차에 관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파산이든 회생이든 이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이의신청서 제출한 관제인도 그걸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조사가 없으면 속행하고요. 이의신청서가 있었는데 실제 출석하는지를 체크하고요. 실제 체크해서 출석해서 이의 진술을 하고 별다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이제 한 번 주는 판사님도 있고 속행해서 몇 번을 기회 주는 판사님도 있고, 아무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또 기일에 출석해서 이의를 진술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의를 구두로 신청하는지 서면을 제출하는지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재판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면책, 이것도 과거의 유물이죠. 옛날에 있었다고 하고 교과서에도 기재되어 있고 결정문에도 있습니다. 뭐 몇십, 30%, 70%. 지금은 일부 면책을 글쎄요, 뭐 전국적으로 모르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구파산법 하에서 일부 면책 결정이 허용된지 여부에 관해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긍정설에 따라 일부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파산 및 면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 방법으로서 면책 허가와 불허가의 중간적인 해결 방법이 실무상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면책의 방법으로는 특정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특정 채권의 개별적 일부 면책, 파산 채권 즉 특정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비면책하고 나머지는 면책하는 방법,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을 제외하는 방법,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 비율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을 한 것 같아요. 예컨대 80% 면책과 20% 면책하지 않은 방법이 거론되었습니다. 대법원도 구파산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일부 면책이 허용된다라고 봤고요.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도 실무상 2012년 이전에는 일부 면책 결정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부 면책은 파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일부 면책 신청을 하도록 압력이 행사될 위험이 있는 점, 특정 파산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일부 면책은 채권자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또한 채무의 일정 비율만을 면책하는 것으로는 지급불능 상태로부터 회복을 꾀할 수 없는 점, 현행 면책 절차가 일부 면책의 가부를 정할 수 있는 심리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일부 면책 결정을 하지 않는 현재 실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부 면책의 어떤 지금 이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를 보더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책 절차 일반에 대해서 일반적인 면책 절차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주 면책 신청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의 중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전에도 이제 분설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아무래도 이제 일반 구독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가장 궁금하죠. 그 다음에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고 당면 어떤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한번 시간 되는 대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분설해서 한번 시간을 갖고 빨리 나갈 필요가 없죠.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